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이제 39번, 40번 마지막 기말고사 진도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39번과 40번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정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하나의 시험 문제와 당연히 연관은 돼 있지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 아시죠? 그렇게 아시고 자 39번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we have a continual desire to communicate our feelings and yet at the same time the need to conceal them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우리가 계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계속적인 욕구?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싶다? 우리는 계속 communicate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감정을요. 하지만 우리는 need to conceal, 이번에는 communicate 하고 싶은 desire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디자이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나 이거를 컨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정들이죠. For proper social functioning, 사회생활이죠. 집단생활을 하면서요. 특히 또 proper란 단어가 있으니까 올바른 적절한 사회생활 기능에 대한 어떤 그 감정들을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가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단체, 즉 커뮤니티, 소셜 펑셔닝, 즉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 그런 감정을 우리는 다 이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how 바로 human face 대표적인 예죠. gesture. 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non-verbal cues가 되는 거죠. 비언어적인 어떤 힌트라고 했지만 비언어적인 요소 바로 우리 얼굴, gesture,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적인 어떤 communicate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즉 개인의 욕구를 억누르고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줘볼게요. 그래서 어디 보자. we cannot 이거죠. we cannot completely control what is communicated.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통제하지는 못하며 무슨 말이냐 결국 we are using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tential social skills we possess.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 잠재적 사회 기술의 조금만 우리가 이용하고 있더라. 한번 볼게요. 그래서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our hunter-gatherer ancestors, 우리 조상이죠. 수십만 년 전, could survive only, by ing, constantly communicating. 끊임없이 원하는 서로 뭘 통해서 non-verbal cue를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의사소통의 본능이죠. 근데 그거를 언어로 한 게 아니라 non-verbal cue 쓰니까 비언어적인 표현들, 힌트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십만 전서부터 우리 인간들은 어떻다? 우리 인간들은 의사소통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비언어적인 것들, 바로 몸짓이죠, 몸짓.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계속 이제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들, 신호들인 바로 휴먼의 페이스와 제스처에 해당되는 거고요. 볼까요? 나오네요, 여기. Developed over so much time, 오랫동안 발전되고 before the invention of language, 바로 언어 사용 전이죠. 그래서 how human face가 점점 더 뭐가 됐냐면 expressive, 매우 어떻게 해요? 인간의 표현이 어떻게 됐다고요? 좀 더 표현적인 거죠. 얼굴로 나타나게 됐고, 제스처 행동들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elaborate, 좀 더 정교해졌던 방법이다. 언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 당시 때는 그 전까지만 before가 있었죠, 그죠?
언어가 있으면 뭐 당연히 말로 표현하면 되지만 언어가 없었던 시절에 언어가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들 바로 뭘 했겠습니까? 페이스와 제스처로 갔겠죠. 그래서 우리는 with these counter forces 이 두 가지 counter forces는 바로 이거죠. 개인은 계속 의사소통하려고 했는데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가 없기 전에는 두 가지를 썼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언어를 갖고 있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것들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언어가 생기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페이스로 표현하려고 했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행동이 정교해진 거죠. 근데 언어가 생기면서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즉 언어가 생기면서부터 바로 proper social functioning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 그 이후, 즉 몸짓과 얼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시대가 바로 소셜 펑셔닝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면서 언어가 생기면서 우리 감정은 어떻게 돼버렸냐? 더 이상 굳이 열심히 표현하지 않아도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기 때문이죠. 언어로 그 감정을 또 숨길 수도 있고요. 그런 세계, 그런 현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완전히 이제는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왜요? 이전에 그렇게 절실하게 썼던 그 표현들, 즉 non-verbal cues,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우리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이 말은 없지만 이 두 가지 battling inside us. 몸은 감정을 다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언어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두 가지 inside. 뭐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1번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문장 보셔야지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사소통하고 싶지만 동시에 이제는 언어가 생기면서 소셜 생활을 하면서 굳이 그것들을 숨기게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counter forces.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몸이나 페이스나 제스처는 우리 인간이 수십만 년 전부터 해왔던 습관이죠. 어쩔 수 없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은, 즉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our feelings를 communicate 하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죠. desire. 그러나 그것을 이제 언어가 생기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다? 굳이 그것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체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십만 년 전에 그들이 했던 얼굴 표정의 표현과 좀 더 정교해졌던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그게 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됐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옵니다. Our real feelings continually leak out in the form of gestures, tone of voice, facial expressions, and posture. 당연하죠. 그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감정은 그냥 감정이 아니래요. 리얼이죠, 리얼. 숨겨진 우리 진짜 감정들이 leak out, 흘러서 나오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We are not trained, however, to pay attention to people's nonverbal cues. 당연하죠. 우리는 언어를 이미 대체했거든요. 언어가 nonverbal cues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nonverbal cues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이제 신경 안 쓰게 됐어요. 언어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죠. By sheer habit,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그냥 words, 언어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순전한 그저 우리가 해왔던, 이제는 그전에는 휴먼 페이스와 제스처였겠지만 우리가 언어를 만들면서 before invention of language니까 이번에는 after the invention of language죠. 이미 이걸로 충분히 다 하다 보니까 이런 습관으로
We fixate on the words people say. 사람이 말하는 말, say. 그죠? say. 사람들이 말하는 words에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착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하면서? Also thinking about what we will say. 또 say죠. 또 뭘 말할까? 즉 say로 우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기본적인 예전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desire, 바로 human face와 gesture 같은 non-verbal cues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 또 나왔죠? gesture, tone of voice, facial expression, posture, 태도. 여러 가지 이런 non-verbal cues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desire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것들을 어떻게 버려요? 이제 conceal. 그래서 어떻게 돼요? say.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 보고 또 뭘 말할까만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 말, 언어에 우리가 얽매여 버린 거죠. So we are using only small potential social skills. 잠재적 이 능력들을 조금만 이제 겨우 사용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건데, 그죠?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던 거. 수십만 년 전에 ancestors, 우리 조상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우리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desire, 이거를 다 사용한다 못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39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what은 뭐 더띵 위시를 가리키는 건 뭐 다 아시겠고요. 여기서 뭐 skills 다음에 뭐 we all possess is 목적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요. 그죠? 뭐 수동태 잘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바로 non-verbal cues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본능적인 desire,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잠재적 사회적 능력들,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language, the invention of language, 언어에 우리가 지금 너무 말하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두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39번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보시면요, 한 문장 요약이래요. 한 문장은 요거 본문 보고 한 문장 가기로 하고요. Why do we help? 왜 우리가 도울까? One widely held view is that self-interest underlies all humans' interactions. That our constant goal is to maximize rewards and minimize cost. 우리가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글은 지금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도울까? 이게 뭣된 뭐 제목이죠, 사실은. 어떤 내용의 대표적인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핵심 내용은 우리가 돕는 거에 대한 이야기 뭐 다 이 얘기 다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서 예. 조금만 보게 되면 그래도 예. 뭐 그렇죠. 약간 이 why do help에 대한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socialization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cost benefit analysis라는 것을 설명해서 뭐 비용, 손해와 이익, 손익분기점, 손익분석, 손해와 이익에 대한 분석, 뭐 회계사들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즉,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얻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좀 살짝 나오면서 정답은 이제 socialization이죠. So we learn the reciprocity norm. 그래서 norm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상호적인 서로에 대한 어떤 규범, socialization에 대한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죠. 사회화를 배우게 된다 라는 말이죠. 볼게요. One widely held view, 널리 알려진 생각이 있는데 그 대신 뭐냐? self-interest, 개인의 관심, 개인의 이익이죠.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본적으로 underlies, 밑에 깔려있다,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즉, our constant goal, 우리 끊임없는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 결국은 개인의 interest죠. 나오네요. To maximize rewards, 이익,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 손실,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리워드와 코스트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어카운턴트, 회계사들은 이거를 코스트 베너핏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손해와 이익에 대한 분석. 필로소퍼스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틸러리아니즘 해가지고 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최소 한 명 두 명의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희생도 감당해라라는 거죠. 너 하나만 끝내라.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다 살 수 있지. 뭐 이런 식이죠.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 예시가 심하게 많이 나오죠. 조난당했을 때, 또 위험한 상황에서 나 하나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거야.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많이 나오죠. 기본이 뭐냐면 유틸리터리언이즘, 바로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소셜 사이칼라지스트, 사회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익스체인지 티어리라고 하더라. 정말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If you are considering whether to donate blood, 헌혈, 피를 바치다, 피를 주다, 말까 할까 말까, whether, 고민하고 있다면 you may weigh, 무게를 둘 것이다, 비중을 둘 것이다, 강조할 것이다, cost of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손해죠. 시간, 불편하죠. 걱정이 좀 되죠. 그와 반대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스트가 아닌 benefits, 뭘까요? reduce the guilt, social approval. 자, 벌써 social이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socialization, 바로 reciprocity, norm, 바로 보상, 상호적인 규범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요. 그렇죠? and good feelings, 두 가지가 나왔죠. 코스트냐, benefits냐. 그래서 if the rewards exceed the costs, 이익이 손해를 넘어서면 당연히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도네이트 하죠. We will help. Others believe that. 다른 사람들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 We help because we have been socialized to do so. 우리가 사회화됐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믿을 것이다. 뭘 통해서? Through norms. 규범이죠. 어떤 생각? 규범 생각. Prescribe how we ought to behave. 우리가 어떻게 behave,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규범을 통해서 이 사람 참 개인적이지 않아. 이런 말이죠. socialization이 된 거야. So we learn reciprocity norm. 서로에 대한 어떤 규범을 배우게 된 거죠. The expectation that we should return help. 우리가 도움에 대해서, 즉 되돌려서 도와주는 것을, 도움을 되돌려줘, 보상, 갚아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갚다는 거죠. 그런 expectation, no harm to those who have helped us. 예전에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not harm, 다치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help,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return, 되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죠. In our reactions with others of similar status, 우리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 속에서, 즉 사회 속에서죠. 더 reciprocity norm, 서로 돕겠다는 그런 규범이나 어떤 정형화된 거죠. 이것은 compels us to give, 우리에게 기부하게 강요한다. 오늘 뭐 여러분들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네요. us 다음에 to give, 여기 나오죠. 뭐 여기 나오죠. 뭐 benefit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In favors, gifts, or social invitations, or as much as we receive, 우리가 받은 만큼이나 많이, 그들에게 우리가 in favors, 그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거나 선물을 주거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invitations, 사회적 어떤 뭐라고 할까, 초대, 사회적 어떤 환영, 이런 것들은 나눠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도울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오늘 소셜라이제이션이 돼서 우리가 어떤 규범에 맞춰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코스냐 베너피스냐를 따지지 않고
그거보다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냐? 사회화된 관념 속에서, 규정 속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죠. 그 돕는 이유는 결국은 인간의 본능보다는 어떤 사회화가 되면서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문장 요약 보시면 뭐 아시겠죠? 한문장 요약 문장 볼까요? 한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자, 한문장 요약 보게 되면 People help because helping gives them. 사람들을 돕는다. 왜냐하면 그들을 돕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들을 돕는 것은 어떻게 돼요? advantageous가 되죠. advantageous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하지만 also 뿐만 아니라 because they are socially, 이거죠. 이 사람이 얘기해 주겠다는 거 socialization이죠. 우리는 사회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뭐 하라고? 되돌려주는 거죠. 되갚는 거죠. repay what others have done for them.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1번 정답 나오고요. 자, 이로써 일단은 여러분 40번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번서부터 딱 보는 순간 뭐 등교 수업 시간에 한 부분도 있고 온라인 수업의 한 부분이 겹쳐지긴 하는데 글쎄 뭐 제가 뭐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꾸준히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등교 수업 시간에 잘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조금 반복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시험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연관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줄 수 있겠냐? 이것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뭐 죄송하지만 좀 제가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다가 또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말을 하다가 시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들 제가 말하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자백하는 거죠. 저는 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습니다. 안 가르쳐 줬잖아. 가르쳐 줬잖아. 확인해 볼까? 영상에 여기 써 있구만.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반들 친구들이 만약에 와서 영상을 보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윤장로 선생님이 총정리 해줬는데 해준 부분이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이건 좀 되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선뜻 등교 수업 즉 여러분들 교실에서 얘기할 때 제가 총정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뭐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정답 관련된 거를 이야기하면은 다른 반 친구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윤 선생 인기 관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 떡밥을 던지고 앉아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총정리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들 21번서부터 요건 뭐 온라인 수업 했었죠. 뭐 22번, 요거 23번 요거 뭐 다 했던 이야기들인데 조금 놓친 게 있나 없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없진 않아요.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게 뭐 어법 시험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어법 시험 문제도 뻔합니다. 나오는 건 뻔하니까요. 그죠? ing, ed 구분하는 거. 그죠? 그럼 특히 이번에 또 분사구문 부분. 분사구문에 with 목적어 ing, ed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체크가 돼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의 일치 아시죠? 단수 복수 구별하는 거요. 동사 단수 복수 지시대명사 단수 복수 시의 시제 즉 뭐 수의 일치라고 하죠.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항상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뭐 그런 부분들 어법에서는 항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 나와 여기도 지금 뭐 어법 시험 문제에서 나왔듯이 prepared 능수동 지시대명사 단수 복수 그죠? does냐 아니면은 즉 동작이냐 상태냐 투부정사 즉 그래서 저번에 기억나죠?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같은 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투부정사 쓴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익히고 독해할 때도 그렇게 활용하라는 얘기고요. 그죠?
뭐 그대로 뭐냐 투부정사 그냥 사용한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했으니까 와 쓰는 거 기억나시죠?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즉 뭐 완벽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선행사를 포함한 거냐, 선행사 어디 갔냐, 뭐 와시냐, 대시냐, 또는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분사구문 같은 경우 능동으로 하면서냐, 이리로 되면서냐라는 거. 그건 당연히 주어를 보셔야지 알겠죠, 그죠? 뭐 이런 문법과 사항들. 솔직히 그 정도면 솔직히 뭐 고등학교에서 뭐 10개도 안 넘잖아요. 중요한 것들 따져보면, 그죠? 여기도 벌써 다 중요한 거 이미 다 나왔고요. 계속 반복되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야기나 흐름의 중심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도 제가 여러분 온라인이나 등교 수업 시간에서 제가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핵심입니다. 라는 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거기서 시험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한 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요거라고 딱 집어주거나 칠판에 써거나 뭐 이렇게 강조했던 단어나 강조했던 그 문장들이 있죠. 핵심 내용입니다. 소위 말하면 제가 오늘 뭐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예. 이 주어진 지문의 중심 내용이 정답이에요. 또 그거를 솔직히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낸 이 모의고사의 그 부분이 정답, 이게 이런 것들이 정답이잖아요. 핵심이거든요. 물론 핵심을 또 하라고 그랬고, 그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어진 문장 이게 핵심 문장이거든요. 그죠? 눈치챘어요 이제? 예. 이 39번을 시험 문제를 어떻게 만든든지 정답은 예, 핵심 문장에서 다 시작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수업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예. 물론 뭐 그때 수업 당시에는 이 부분 마지막 문장을 좀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죠? 예. 말이 그쵸? 제가 이거 강조해드렸죠. 중요하다고. 정답도 여기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요. 이런 식이죠. 이 말이 이 지문은 결국은 반복됐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핵심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이번에 시험 문제 뭐 당연히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렇죠. 시험 문제를 바꾸더라도 핵심적인 것들이 선생님들도 그걸 그대로 또 다시 주관식이나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바꾸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관계없는 건 상관없고. 예. 밑줄 친 부분, 예. 이런 것들이 핵심 부분이에요. 핵심 문장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데서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들, 이런 밑줄 친 부분들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며 그것이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연결됐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우리 학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핵심 부분들이 여기다가 초점을 둬서 시험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상황들.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시험 문제가 사실은 당시 때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렵지만 바로 이런 밑줄 친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답화시키는 문제를 새롭게 바꾼다는 거야. 그래도 정답은 핵심은 어떻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기본적인 방식은 주어진 시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밑줄 시험 문제가 되거나 또는 그 부분이 그쵸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시험 문제가 되거나 그 부분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제목과 주제가 되거나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험 문제의 주관식으로도 한글로 쓰거나 영어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뀔 뿐이지 지문 자체의 중요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뻔히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죠? 이번에 중간고사는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세 문제 난이도가 즉 상중하로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중간고사 여러분 주관식 채점을 보면서 한글로 쓰는 부분만큼은 제가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도 주관식은 몰라 접지 마시고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분에서 한글로 쓰는 것들은 알고 있는 내용을 연관시켜서라도 어떻게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고요.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여러분 주관식 쓸 때 조건 우리말로 쓰냐 영어로 쓰냐 두 가지를 쓰냐 세 가지를 쓰냐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주관식 정답을 쓰는데 지금 내가 서술형 2번을 쓰고 있는데 답안지는 1번 쓰고 앉아있는 그런 나왔어요. 이번에 중간고사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1번과 2번이 상반된 이야기인데 반대로 썼으면 정답인 거. 중간고사 때 있었잖아요. 그죠? 월트 디즈니와 그 친구 외향적 내향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답을 완전히 거꾸로 썼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었죠.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그게 영어 시험이고요. 뭐 다른 과목도 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힘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총정리 해줄 거라고 큰 기대에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 미안한데요. 생각해 보니 녹음이 되기 때문에 공정한 페어 플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음 접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수업 시간 온라인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등교 수업에서 했었던 내용들 여러분이 좀 해설지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잘 요약 정리하셔서 기말고사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도 공부지만 건강 잘 챙기면서 열심히 하시고요. 예, 건강을 망치면서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시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